예, 방금 소개받은 함수입니다. 어, 조금은 이 강의를 하는 게 좀 두렵긴 합니다. 어, 이미 그 고정윤경 선생님과 관련돼서는 개관식 때 제가 약간의 멘트를 한 적이 있고, 지난번 자원봉사자 모임에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기가 좀 너무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재밌는 내용을 봤습니다. 정말 마음에 오늘 와서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아주 중요한 글이었습니다. 가벼운 물건을 실은 수레는 흔적이 얕고, 무거운 물건을 실은 수레는 그 흔적이 깊다. 그래서 눈이 오면 그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는 곧은 길을 가야 한다. 그래야 뒤따르는 그 그러니까 가벼운 물건을 실은 수레들이 잘 따라온다. 그죠? 전 스승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스승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곧은 길을 갈까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오늘 자신 온 곳 없이 두서없이 계속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약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고전 선생님의 모습이 전 꼭 그런 모습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 같은 느낌입니다. 첫 번째 제가 느꼈던 고청 선생님은 민주적인 분입니다. 제가 민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차별이 없는 거고 어떤 격이 없는 거죠. 제가 이제 고청어른을 처음 가까이서 매시게 된 거는 중학교 때부터인데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제가 대학생일 때까지 저를 인간적 객체로서 봤지 그냥 어린아이로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게 전 너무나 경주에서 만났던 다른 어른들과의 다른 모습들인 거죠. 심지어 고등학교 때는 어른들이 모이는 술자리에도 저는 있었어요. 근데 술병은 절대 못 마시죠. 술병은 못 마시지만 술은 마실 수 있었어요. 좀 요즘 생각하면 좀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대학에 갔을 때는 제보고 술병을 잡게도 해주셨어요. 이제는 당신이 술병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다른 일반적으로 그 일반적 틀 속에서는 잘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겠죠. 그만큼 하나의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존재를 다 인정하는 거죠. 저는 사람에 대한 태도를 사실은 그 윤경일 선생님한테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그걸 바로 민주적 시민사회를 가는 시민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디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고 바로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또 여기 계시는 손율락 선생님이나 김윤건 선생님들이 또 저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전 큰 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념사업회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당장의 모습들, 지금 현재의 모습들인지 하는데 다소 우상화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두려운 게 또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몇 군데 지난번 강의 때도 그랬지만 우상화의 문제는 조심하자. 그러나 존숭을 제대로 담자. 존숭과 우상화는 다른 거죠. 이게 저희들이 국립박물관에서 똑같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기증을 받을 때, 민물을 기증받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중앙박물관에 보면 여러 기증실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기증실이 다 이제 개별 이름의 기증실이 곧 없어집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존중을 담아서 이름은 남기지만 많이 이제 없앱니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데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을 조금 많이 띄워줘야 또 반대급부적인 게 올 수도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개인에 대해서 우상화가 됐을 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보다는 존숭을 어떻게 담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건 뭐냐면은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행히 그 고청어른은 남기신 유산이 많아요.
제 말은 재화적 그게 아니고 사람도 남겼지만 또 작품으로도 남겼고 여러 가지 또 사소한 물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당장 오다 보면 방금 앞에 있는 그 수은 기념관을 보셨을 거예요. 전시품이 없죠.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도 계속 우리가 고청 선생님과 관련된 사소한 것들까지도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좀 지속 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바로 문화상징 인물로 경주에서 경주의 문화상징 인물로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 정말 정어운 표현입니다. 저게 우상화가 되지 않아야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존숭을 담은 내용으로 우리가 이 글을 만들어 나간다면 저는 지속 가능한 기념관으로서 성공할 수 있을 거다. 그 어떤 기념관보다도 좋은 기념관으로 살아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용근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원래 경주박물관학교 70회 수료생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70주년입니다. 그래서 경주박물관에서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그 경주박물관 학교와 관련된 아카이브를 완성하자. 여러 가지 물건들부터 시작해서 기록들을 디지털화 시키고 언제든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볼 수 있게끔 하고 기념사업회에서도 언제든지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때 마련됐던 물건들이 좀 약간 있습니다. 사용하던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리할 거 수리하고 해서 작동할 수 있는 수준까지를 다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이 이제 70주년인데 우리가 아카이브의 완성을 좀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건들도 앞으로 기념사업에서도 언제든지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은 앞으로 10주년씩 하는 행사는 좀 안 할 겁니다. 100주년에 딱 하기로 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70주년 기념식을 좀 그래도 거창하게 좀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고청지와 그 수목당이라고 하는 어린이 박물관학교 창립하셨던 두 분의 그 진홍 선생님과 윤경열 선생님을 기리는 연못과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좀 정비도 다시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고청지 표석은 잘 보이는 곳을 옮겼습니다. 그 전에 있던 곳이 건물 앞에 난간에 서야 보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 커피숍으로 가는 길에서 막바로 그 고청지라고 하는 글씨를 볼 수 있도록 지금 옮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또 표석 안내판이 옛날에 있었는데 사실은 없어졌어요. 그 사이에 뭐 태풍 때 한번 넘어져서 없앴다고 해서 아마 그것도 내년 1월 중에는 아마 새로 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경주박물관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베이스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말이 엇나갑니다만은 왜냐하면은 가끔 우리가 이런 기념사업회들 여러 군데를 보시면 지나치게 우상화된 데가 너무 많고 거품이 많은 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결국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보면은 시민사회의 것이 아니고 결국 나중에 가족걸로 가버리더라고요. 저 그렇지 않기 위한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게 그 고청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게 아까 민주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그걸 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고청 선생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고청 선생님이 가장 외로웠던 분이었거든요. 경주에서. 근데 그 외로움을 시민사회와 어린이를 위해서 가져간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시민사회에서의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가족의 이야기만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로 또 가져가자는 거죠. 좀 너무 어려운가요? 그렇지만 제가 좀 약간
원곡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두 수가 없습니다만은 쌤이 어린이 박물관 학교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과정. 좀 제가 나름대로 이제 옛날 예술학교 때부터의 좌절이 오히려 쌤이 어린이 박물관 학교를 만드는데 큰 걸음이 됐다라고 제가 발표한 적이 뭐 약간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바로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본인이 소외됐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시민사회에 함께 간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베푸는 게 굉장히 많았던 게 바로 그 속에 있는 거죠. 그 도움을 또 우리는 받았던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념사업회와 다르게 우리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베이스를 좀 더 많이 만들어 가자. 근데 그 기반이 단순히 지금까지 알려진 같이 뭐 신라의 예술을 홍보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각각에 대한 인간적인 매력들이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더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박물관 학교든 아니면 뭐 예술인으로서의 문제 요거를 넘어서는 방안이 뭔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또 시민사회와 접점들이 명확해질 것 같거든요. 우리 사실 제가 만일에 단순히 박물관 학교를 매개로만 선생님을 만났다면은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강사로서의 이런 느낌 있죠. 그게 아니고 인간에 대한 서로의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경주 사회를 더 넘어설 수 있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지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오윤생 같은 경우도 옛날에 80년대 잠시 어떤 고청사와의 관계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더 찾아주면 좋겠고 다른 뭐 또 더 있는지 또 기억을 좀 많이 출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청기념관에 왔을 때 와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또 그러고 하나는 고청 스님이 그 명망이 그냥 경주 사회에서의 그 지역 내에서 뭐 우두머리 역할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든 간에 전국적으로 그래도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찾다 보니까 일본의 그 화가의 자서전에 임경희 선생님 등장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애불과 관련된 글을 쓴 그 작가의 글에도 보면 임경희 선생님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번역돼 있어가지고 그걸 보다가 원본을 일부러 또 구입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나 한 콘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그게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인으로서의 역할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그 뭐 경주에서의 문제도 있고 또 그보다 좀 더 넓은 외연을 넓혀가는 것들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화상징 인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경주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또 일제강점기부터 많이 공부를 합니다. 이상하게 제가 전공은 그 삼국시대 신라의 금관이 전공입니다만은 어쩌다 보니까 그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내용에 많이 천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주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가 항상 바로 앞 세대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1910년대부터 경주가 어떻게 했을까? 그게 지금 우리 모습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까를 항상 고민합니다. 보면 항상 또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주에서의 그 이야기들 중에는 일부는 너무 과장된 것들도 많다는 걸 가끔은 느낍니다. 그래서 윤경희 선생님은 좀 그렇지 않게끔 우리가 많은 자료를 또 한번 모아보고 그걸 또 체계적으로 정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개인적인 이야기는 이미 그 선생님의 자서전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하지 않아도 뭐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저 속에 담겨 있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개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저부터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일부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또 기념관으로 넘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찾은 것들 중에 일부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문화상징 인물이라고 할 때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여튼 존숭을 담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리고 그것이
인품에 대한 문제까지도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단순히 무슨 예술가로서이든지 아니면 그 지역 향토사학자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것들도 삼아볼 필요가 있겠죠. 어찌 보면 그 조선시대 때 과객을 대하는 태도가 마지막으로 남은 분이 경주에서는 윤경희 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덕분에 가족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게 또 그 덕분에 또 우리는 많은 또 혜택을 누렸던 거죠. 뭐 명절 때마다 찾아가 뵐 수도 있고 아니면 가끔 들르다가 뭐 가도 언제든지 반겨주시고 했고요. 뭐 그런 면모도 또 전 하나의 뭐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현재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윤경희 선생님은 많은 영상 자료도 있고 지난번 홍수 때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잘 엮어가지고 좋은 기념관이 되도록 하고요. 문화상징인물이라고 했을 때 저는 경주에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 거고, 또 제가 경주라고 할 때 느낄 때 굉장히 깝깝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지역에 매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연고에 매몰되어 있고. 근데 윤 선생님은 사실은 그걸 다 극복하신 분이잖아요. 그걸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제가 까먹은 게 있네요. 또 하나가 왜 윤경희 선생님을 우리가 또 지역에서의 문화인으로서 좀 더 존중해야 되냐면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역사가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는 역사 전쟁이라는 말만큼 지역 사회가 복잡해요. 지금 얼마 전까지 가야와 관련돼 가지고 김해라든지 뭐 경남과 전남 지역 모든 지자체가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전라도 천년사 때문에 전라도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다 시끌시끌합니다. 그 점에서 윤경희 선생님은 지역에 계셨지만 정론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그때 만일에 무조건 경주가 최고야, 경주가 모든 것의 중심이야 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신라가 아름답다라고는 이야기하셨지만 정답이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통설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거는 쌤이 가지고 있는 기존 학계와의 향토사학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틀은 그 경주에 매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경주에 있는 지금 문화단체든 일석에서 가끔 이상한 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참 균형감 있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그대로 박물관학교에도 투영이 됐고 지금 박물관 대학에서도 저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강사를 섭외할 때 조금이라도 쇼비니즘적인 국수주의적이든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방향에서 피난성을 가졌을 때는 좀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감하게. 바로 선생님이 만든 전통인 거죠. 전 그 옛날에 그 신라문호 동인회에서 하는 시민 강좌 이런 데서 내용을 들었을 때 지금 되돌아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균형감 있는 그하고 통설에 가까운 이야기, 통설적인 이야기만 전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주가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는 그런 논란 속에 지자체에 뭐 경주시청 이런 데서 막 앞에 시민들이 뭐 데모하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 김해 이런 데는 막 데모하고 야단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들은 이제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당장 달달하게 막 경주가 최고야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것보다도 뭐가 객관적으로 신라가 아름답고 뛰어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그 선생님의 이야기에서부터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편향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그 선생님 이야기가 뭐 결코 저한테 다른 뭐랄까 색안경으로 다가오지 않은 거죠. 이미 그건 동일한 색상의 이야기들이었던 거죠. 그 점도 사실은 전 윤경희 선생님이 남기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것도 아마 다 선생님이 상황이 또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또 경제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했던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뭐 한번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지역에 매몰된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도 분명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같이 활동하시던 김원주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뭐 옆에 계셨으니까 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도 뭐 그 윤경열과 뭐 주변 사람들 이런 얘기도 좀 같이 해주면 좋겠고요. 제자들 이야기들도 좀 더 이제는 하나씩 둘씩 좀 담아줬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경열 기념관이지만 윤경열 기념관의 약간 외연도 뭐 김태중 선생님 이야기나 이런 것들도 좀 담아주시면은 좀 더 이야기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미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좀 들으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중복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싫어서 좀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고청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박물관 학교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그건 뭐 아직도 유튜브에서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 대구미술관에서 했던 그 제 강의가 2시간짜리 강의가 있습니다. 뭐 그걸 좀 보시면 그림도 있고 그 내용도 있고 하니까 제가 최근에 다시 느꼈던 윤경열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2년 전에 강의로 남겨놓은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걸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